자, HTML 제어하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은 폼 요소, 즉 입력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제어예요. 얘네들은 내용을 따로 뺐어요. 자, 일단은 폼 요소의 객체 획득하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폼 태그 자체입니다. 폼 태그가 있고요. ID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임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HTML 하면서는 네임 속성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ID 속성으로 접근할 때는 document.getElementById 하면서 ID 값을 걸어주면 되겠죠. 이게 아니면은 쿼리 셀렉터도 괜찮고요. 근데 폼 요소에 접근할 때는 약간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네임 속성이 있다면 document. 그 다음에 폼 네임 값을 바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 속성에 있는 값을 바로 지정하면은 객체에 접근 가능해요. 이렇게 획득한 객체는 어차피 똑같은 객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코드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폼, id는 폼 언더바 id라고 있는 거고, 네임 속성에 폼 언더바 네임이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폼 객체 자체를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방법을 쓰건 상관없어요. 굳이 비교하면은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건 좀 옛날 방식이기는 해요. 자, 획득한 폼 객체 안에 있는 인풋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 자, 폼 안에 인풋 태그가 있어요. 타입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id가 input id라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id 값으로 접근했던 폼 객체 무시하고 다이렉트 접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헬로에 저장되는 게 인풋 태그 자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인풋 태그에 네임 속성이 있다면 input name. 이때는 폼 객체를 통해서 접근해요. 자, document.formNam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폼 태그 자체라 그랬죠? 이 폼 태그 객체 안에 폼 태그 객체.input 태그의 네임 속성.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해요. 축약하면 document.formName.inputName이라고 접근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한 인풋 요소 객체가 키보드로 직접 값을 입력하는 형태라면 인풋 태그 객체에 value라는 속성 값이 있어요. 원래 인풋 태그가 value 속성의 값을 직접 넣어주는 거잖아요. 자, document.myForm이라고 접근하고 myForm.inputName에서 인풋 태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인풋 태그의 value 속성에다가 값을 직접 넣으면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인풋 태그의 값을 강제로 세팅합니다. 반대로 인풋 태그 객체의 value 속성을 변수로 뽑아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뽑아온 값은 문자열이에요.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 이런 식으로 축약도 가능하겠죠. 한 번에 접근하면. 자, 문자열 변수가 있다. 이 문자열 변수를 조건식으로 쓸 경우 다운표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true가 되죠. 아예 내용이 없으면 false가 되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빈문자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봅시다.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인데 그럼 사용자 입력값이죠? 근데 앞에 not이 붙었어.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if문의 조건이 true가 되려면 not false가 되어야 true가 되는 거죠. 인풋 태그에 대해서 false인 경우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했다면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알럿 함수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뿌리고요. 인풋 태그 객체 포커스 메서드는 강제로 입력 커서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함수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뭔가 입력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거는 하나만 하니까 리턴 해갖고 처리 중단합니다. 자, 드롭다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요거 서브밋 이벤트부터 봅시다. 요건 그냥 그 코드로 바로 얘기할게요. 페이지가 너무 많이 이동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입력하면 사용자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확인 누르면 입력해서 들어가는 거죠. 또 입력하고 번호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입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데, 자, 특이사항은 인풋 타입 패스워드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브라우저 화면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 값은 문자열로 다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엔드한테 결과적으로 전송되는 거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는 값 다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이미 그 웹사이트라는 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미 백엔드 개발자들은 그거 다 까보고 있어요. 실제로 까봐요. 왜냐면 DB에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같은 걸로 남겨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미 다 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해. 실제로 개인정보들을 거래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거 건당 얼마 하지도 않아. 저 현역 때는 건당 50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한 15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악용되는 게 무서운 거지 이미 개인정보는 다 털리고 털렸어요. 자, 어쨌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HTML 태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서브밋 버튼을 하나 넣은 거죠. 버튼 태그를 사용하던지 인풋 타입 서브밋을 넣던지 똑같죠. 요 태그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다른 방법이 인풋 타입 서브밋 밸류는 입력값 확인. 네, 이렇게 하면은 버튼 태그랑 똑같아져요. 요거 두 개가 기능이랑 용도가 똑같아요. 자, 요 예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대체로 이렇게 만들면은 처음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입력값을 검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거는 게 보통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btn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건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폼 태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HTML 할 때 못했던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코드는 좀 백업해 놓고요. 이건 어차피 백엔드 가서 또 할 얘기긴 한데, 이 폼 태그의 역할은 이 범주 안에서 입력된 내용을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백엔드는 그냥 웹페이지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폼 태그에 액션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제 블록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이 페이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HTML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가 백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백엔드한테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가 여기로 이동을 해요. 누를게요. 이게 서브밋이야. 넘어갔죠? 비밀번호 유출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브라우저가? 자, 이때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들이 URL에 포함이 돼요. 주소 보세요. 자, 인풋 태그의 name 이퀄 입력값. 자, id 속성은 여기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name 속성 이퀄 사용자가 입력한 값 and name 속성 이퀄 값입니다. 보세요. 비밀번호 그냥 평문으로 그대로 다 노출되죠. 자, 이게 폼 태그의 기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가 URL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하세요. 쿼리 스트링. 변수에 URL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우리 수업 본 게임이 나와요. 이제 백엔드를 언급하기 시작했잖아. 지난주까지는 빌드업이었고요. 이제부터 슬슬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저 혼자 여기 자리에 앉아서 수업 끝날 때쯤에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 있어요. 아, 이제 빌드업 끝났고 그러면서 갔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우리 수업 슬슬 본 게임 나와요. 이게 폼 태그의 기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쿼리 스트링 상태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HTTP get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폼 태그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값이 get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post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다시 새로 고침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은, 요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외부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안 받겠다라고 미리 보안 코드를 넣어놔서 이래요. 그쵸? 내 블로그 입장에서는 아무 그 연관도 없는 듣보잡 사이트가 나한테 데이터를 계속 쏴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부터 뚫리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막아놔서 이렇게 뜬 거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변수가 URL에 노출되질 않아요. 이걸 갖다가 상대적으로 보안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그거는 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고, 웹을 모르면은 정보 노출 안 되죠. 근데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은 네트워크 탭에 새로 고침하면, 네, 요거 딱 클릭했을 때 페이로드라는 탭에서 네트워크 탭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쭉 리소스 나와요. 거기서 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페이로드. 여기 보면 다 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맘만 먹으면 다 가로채. 진짜로 내가 여기서 한 30분만 나한테 시간 주면은 이 학원 건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네트워크 다 패킷 감지할 수 있어. 어차피 다 까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아는 사람들은 공공 와이파이 절대 안 써요. 커피숍 같은 데 거. 전에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었는데, 해커들이 개인정보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봉고차를 타고서 커피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와이파이 들어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 정보를 탈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까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까보려면은 백엔드 쪽에서 HTTP 지금 우리가 라이브 서버 가동하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HTTPS라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이게 시큐리티 S인데 보안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프론트 쪽에서는 할 수 없고 백엔드에서 해야 되고요. 인증서를 구매해야 돼서 돈이 좀 들어요. 싸진 않아요. 자, 어쨌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폼 태그의 역할은 서브밋 버튼이 눌러졌을 때 액션으로 지정된 페이지에 모든 입력값을 전송한다. 이게 HTML 단에서의 폼 태그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 코딩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document.query selector 샵 btn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럼만 일단 찍어 볼게요. 자, 액션으로 지금 제 블로그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일단 버튼 누르면 무조건 메시지 박스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HTML을 원래 지가 해야 될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페이지 넘어가는 거지. 그럼 강사님이 이때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라 그랬으니까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면은 안 넘어가겠지? 네. 이렇게 코딩 하던지. 근데 사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게 지금 이 서브밋에 대해서 버튼에 대해서 클릭을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폼 태그 레벨에서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 레벨에서의 이벤트 처리는요, 애당초 버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코드 좀 되돌립시다. 폼 태그 자체를 가져와서 마이폼으로 가져왔죠? 이 폼 태그한테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레벨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관여가 가능해져요. 자, 폼 태그는 원래 그 액션 속성에 명시된 웹페이지한테 입력값을 전송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폼 태그에서 액션 속성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안 쓸 거예요. 아직 백엔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를 백엔드로 삼아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 누르면은 지 스스로한테 입력값을 전송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페이지가 새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폼 태그에서 서브밋 이벤트 걸면은 이제 페이지 새로 고침 현상을 막기 위해서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엔드한테 전송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입력하는 거 2개 가져온 다음에 입력값 검사해주고 알러창 뿌리고, 만약에 입력이 안 됐으면 알러창 뿌리고 포커스 주고 처리 중단. 이름을 입력 안 했으니까 비밀번호는 검사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검사하고요. 모든 입력값을 통과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입력값을 취득해서 HTML을 출력만 했는데 실제로는 백엔드한테 전송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2.current target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으로 서브 및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백엔드한테 강제 전송합니다. 자, 요게 1번 방법. 약간 고전.
2번 방법은 AJA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전용 통신 기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제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예제가 백엔드와의 인수인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밖의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일단 드롭다운입니다. 우리가 셀렉트 태그로 드롭다운 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열리죠. 얘네들은 옵션이라는 태그로 사용하죠. 셀렉트 태그는요, 그 자체가 배열이고요. 옵션 태그들이 배열의 원소가 돼요. 자, 이 셀렉트 태그 객체가 갖고 있는 selected index라는 프로퍼티는 선택된 요소의 배열 인덱스예요. 자, select 태그를 객체로 만들어요. 이 객체한테 selected index를 특정 값으로 지정하면은 인덱스가 2에 해당하는 옵션 태그를 강제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선택 항목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selected index 값을 변수에 뽑은 다음에 이 원본 배열에 대해서 선택된 인덱스를 배열 인덱스로 쓰면 옵션 태그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요소의 밸류 값을 뽑아와요. 그럼 이게 사용자가 선택한 값이 되는 거죠. 자, 드롭다운 태그는 선택을 요구하기 위한 안내문이 맨 처음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elected index가 0인 경우는 선택하지 않은 걸로 간주해요, 보통. 자, 2번 드롭다운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폼 태그 안에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거 눌렀을 때죠. 일단은 백엔드 전송 막아버렸어요. 그래야 자바스크립트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서브젝트 요 아이디 값으로 드롭다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옵션 태그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돼요. 보통 0번째는 선택한 걸로 안 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을 접근하려면 드롭다운 객체로 selected index.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하고 있는 항목의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이 추지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요거는 선택한 걸로 안 치죠. 이런 건. 그래서 if문으로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가 0이면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풀이고 리턴하는 거고요. 요 if문을 통과했을 때 이 드롭다운 객체를 가지고 내가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뽑으면 이게 들어와요. HTML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안에 있는 값은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디자인이야.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값은 밸류 값이에요. 자, 그래서 드롭다운에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뽑아서 HTML 어디엔가 출력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choose라는 변수를 따로 이렇게 변수에 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선택된 게 없을 때 누르면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뿌릴 거고요. 뭔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택된 게 출력이 되죠. 자, 이게 드롭다운에 대한 접근 방법. 자, 드롭다운일 때 쓸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물론 모든 입력 태그에 다 쓸 수 있는데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자,
사이트, 아이디가 사이트인 요소에 change라는 이벤트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롭다운에 대한 change 이벤트는 요 선택 항목이 변경된 즉시 발동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input type 텍스트에 대해서 change 이벤트를 걸었단 말이에요. 요 change 이벤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input type 텍스트에 대해서 change 이벤트를 걸었어요. 키보드로 입력하면 값이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입력값을 DSC라는 항목의 value로 넣어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변경되면 이 녀석의 입력값을 밑에 있는 DSC한테 그대로 넣어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 input type 텍스트에 대해서 change 이벤트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발동 시점이 좀 달라요. 일단 드롭다운 얘기부터 마무리합시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중에 선택된 항목 인덱스 가져오고요. 다시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에 대해서 선택된 항목의 value. 그럼 구글이라고 칩시다. 그 value는 구글이죠? 자, 선택된 값이 있다면. 0번째 항목은 값이 빈문자열이니까 얘는 false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소개할 함수인데요. 윈도우 점 오픈하고서 여기에 URL을 주면은 새 탭으로 띄워요. 윈도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윈도우는 웹브라우저지. 웹브라우저를 열어라. 그럼 열 주소를 파라미터로 줘야죠. value 값을 뽑아서 윈도우 점 오픈에다 넣어주면 구글을 띄우겠죠. 드롭다운은 선택이 바뀌면 즉시 발동합니다. 드롭다운은 선택이 바뀌면 바로 떠요, 이렇게. 근데 인풋 태그는 체인지 이벤트가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하는 동안 체인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포커스가 빠져나오면 한꺼번에 발동해요. 그러니까 뭔가 키보드를 누르는 동안 실시간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입력 다 끝나고 커서를 밖으로 빼야 돼. 약간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려면 키보드 관련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프레스 이벤트는 못 쓴다 그랬죠. 키 다운 같은 경우도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갖고 키보드 이벤트 쓸 일 있으면 키 업밖에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키 체크에 대해서 키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스로의 입력값을 이번에는 p 태그에다가 inner html로 뿌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 입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어딘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키보드 입력에 대한 실시간 처리는 키업 이벤트예요. 자, 1, 2, 3번 요렇게 해서 오전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라디오 체크박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할게요.